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짜임 세 번째 시간으로 아는 문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는 문장은 이렇게 큰 문장이 있다면 그 안에 이렇게 절의 형태로 이제 절을 가진, 즉 안긴 문장을 가진 것을 우리는 이 전체를 아는 문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맨 먼저 이 전체 문장의 서술어가 무엇인지 보아요. 그죠? 하나의 문장에는 반드시 서술어가 있을 거니까 얘는 그러니까 전체 서술어예요. 전체 서술어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전체 서술어 외에 어떤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를 봐요. 또 다른 서술어를 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서술어가 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겹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겹문장 중에서 이어진 문장은 뭐예요? 이어진 문장은 뭐에 의해서? 연결 어미, 고나지만 면니 아워개지고 지라도 뭐 면서 이런 거에 의해서 연결돼 있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뭐에 의해서? 전성어미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고나라고라는 조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주어가 2번 나타나고 서술어가 1번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5개의 절을 살펴보는데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은 큰 문장 안에서 이 절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명사 뒤에는 뭐가 쓰일 수 있어요? 조사가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 이 종류에 따라서 이 명사절은 주어, 관용어, 보어, 서술어, 목적어 역할 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표지가 뭐라고요? 전성어미예요. 음기인데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으면 음을 쓰고 모음으로 끝났으면 미음만 씁니다. 그래서 나는 비가 왔음을 알고 있다. 자, 그러면 알고 있다가 전체 서술어죠. 그럼 비가 왔다라고 얘를 왔다. 얘는 뭐예요? 동사니까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미만 바뀐 거예요. 음이 뭐예요? 명사처럼 보이게 하는 명사형 전성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가 왔음, 얘가 명사절로 안겨있는 문장이고 그 뒤에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였으니까 이 명사절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난다. 자, 그러면 전체 서술어는 떠난다인데 이 안에 겨울이 오다, 오기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동사지만 뭐처럼 어미를 뭘로 바꿔서? 기로 바꿔서 명사처럼 쓰였네요. 이 기가 그래서 전성어인데 오기 다음에 조사가 안 오고 전이라는 의존 명사가 왔어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 무슨 역할을 한 거죠? 관용어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관용어 역할을 하네요. 이 명사절은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먹기가 어렵다라고 얘는 지금 조사 가가 생략돼 있지만 가라는 조사를 넣어보면 이 명사절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가라는 격조사를 쓸 수 있으니까 이 명사절은 주어 역할을 하고 이 음식을 먹기가 명사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먹기 원한다. 뭐 넣을 수 있어요? 조사를 원한다를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이 음식을 기가 명사형 전성어미니까 뒤에 이라는 조사를 쓸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명사절이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하는구나 알 수 있죠. 집에 가기 이르지. 그러면 얘는 집에 가기에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에는 무슨 조사예요? 예, 부사격 조사니까 얘는 부사어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 안긴 절은 뭐예요? 집에 가기라는 절이죠. 그런데 집에 다인데 전성어미 뭐가 쓰였습니까? 기가 쓰였죠. 기. 그래서 이 기는 명사형 전성어미니까 이 명사절은 무슨 역할? 부사어 역할을 한다라고 그죠? 판단하시면 돼요. 농부들은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일단 르이 목적격 조사니까 이 명사절은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 밑줄 친 부분은 뭐예요? 농사가 잘 된다.
그죠? 잘 된다인데 어미 뭐 기가 쓰였어요. 잘 된다인데 그죠? 원래는 동사인데 그래서 이 기가 명사처럼 보이게 하는 전성어미. 그래서 농사가 잘 되다가 명사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을 볼 때 얘가 뭐 이어진 문장인지 아는 문장인지 아니면 아는 문장 중에서 종류가 뭔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뭘 본다고요? 전체 서술을 보고 그 안에 또 다른 서술어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다. 그 다음에 어미가 전성어미가 뭐 쓰였는지 찾는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조사인지 어떤 문장 성분인지를 보고 그 절이 그 큰 문장 안에서 어떤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지를 파악한다. 라고 정리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형절을 가진 않은 문장, 즉 관형절이 안긴 문장을 볼 건데 관형절도 역시 뭘 사용해요? 전성어미 은, 는, 니은을 던. 그래서 은, 는, 니은을 던은 시제까지 나타내 주네요. 봐봐. 먹은 동사는 과거, 먹는 동사의 현재, 먹을 동사의 미래, 먹던 동사의 과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모은 사진이다. 일단 전체 서술어가 사진이다요. 그런데 내가 모았다라는 그죠? 모은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모았다인데 모은으로 활용하면서 전성어미 뭐가 쓰인 거죠? 관형사처럼 보이게 하는 은이 쓰인 거예요. 은. 그래서 이 은이 관형사형 전성어미고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뭘 꾸며줘요? 사진이란 채널을 꾸며줘요. 그러니까 관형절은 무슨 역할밖에 안 해요? 관형어 역할밖에 안 하는데 이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뭐까지 물어본다고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안긴 절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여기서 안긴 절은 내가 모은이에요. 얘를 풀어보면 내가 모았다죠. 그러면 피수식어, 수식을 받는 단어는 뭐예요? 사진이에요. 그럼 피수식어를 요 안으로 넣어보세요. 절 안으로 넣어보니까 내가 모았다 사진을, 내가 사진을 모았다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요? 사진을 이라는 목적어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안긴 문장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요거까지 판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긴 절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어. 이런 절의 종류를 뭐라고 해요? 관계 관형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관계 관형절이구나.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구나.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는 것은 동격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등에서는 요거까지 알아둬야 되고요. 이 용어. 근데 중등 시험에서는 뭐까지 나오냐? 이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생략된 이 관형절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니? 있다면 뭐니? 그것까지 알아둬요. 내가 사진을 모았다라고 분리할 수 있죠. 주어 서술을 가진 것이 절이니까. 그런데 이 절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피수식어를 이 절 안에 넣을 수 있어. 어떻게 넣어요? 내가 모았다 사진을. 그래서 목적어가 생략돼 있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물어봅니다. 다음 따뜻한 봄이었다. 따뜻한. 일단 왔다가 전체 서술어고 따뜻한은 형용사니까 서술어로 기능할 수 있는데 이 따뜻한이 관용어로서 봄을 꾸며줘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따뜻한이 안긴 절이고 피수식어인 봄을 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기능하여? 봄이 왔다죠. 그러니까 이 안긴 절은 뭐가 생략되어 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동생은 추운 날씨에도 얼음을 먹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서술어는 뭐예요? 먹었다죠. 그러면 두 번째 서술어로 기능하는 거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를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추운이라는 형용사가 있네요. 그런데 이 추운만 안겨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요게 이제 안긴 절인데 피수식어 날씨에를 넣어봐요. 그러면 뭐 어떻게 작용해요? 날씨가 춥다죠. 그러니까 이 절은 무엇이 생략된 거예요? 주어가 생략됐다. 그래서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 관계 관형절이라고까지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격 관형절은 뭐예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철수가 못된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생각했어. 무슨 생각을? 철수가 못된 남자라는 생각을. 그러면 철수가 못된 남자다 생각을 넣어봐야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고 철수가 못된 남자다. 이게 이제 안긴절이죠. 그래서 얘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또 고등 문제에서는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봐요? 여기 지금 못된이라는 관형절이 또 하나 있어요. 철수가 못되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철수가 못되다가 남자를 꾸며줍니다. 그러면 철수가 못됐다 남자다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철수가 못된을 밑줄 그어 놓는다면 얘는 철수가 못된이라는 관형절은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 남자를 꾸며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까지. 그 다음 영희는 서진이 밥을 먹은 사실을 알았다. 영은은 서진이가가 생략되어 있네요. 서진이가 밥을 먹은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여기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나요? 서진이가 밥을 먹다 없네요. 그러니까 자 전체 서술은 예고 먹었다 이제 서술어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절인데 뭘로? 먹다가 먹은이라는 어미로 활용됐어. 그러니까 얘는 관형절로 만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야. 그래서 얘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는 관형절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은 이게도록 아서 어서 또 뭐가 있다고요? 듯이.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것은 이제 달리 없이 듯이가 원래는 얘네들은 왜 써놨냐? 달리 없이 듯이는 뭐예요? 얘네는 용언입니다. 용언인데 뭐가? 여기 이가 여기도 이가 여기도 이가 붙어서 뭐예요? 용언이 됐단 말이죠. 이 라는 접사가 붙어서 용언이 됐으니까 얘네도 다 그냥 용언이다. 그런데 뭐처럼 쓰였다? 부사처럼 쓰였다. 그래서 이게도록 아서 어서 역시 다 이가 쓰였네요. 그렇죠? 뭐 따로 안 보셔도 되지만 요것에 뭐 파생 접사가 쓰였다라고 한다면 맞는 말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얘네는 다 용언이다. 그래서 이게도록 아서서 듯이 같이 이런 것이 쓰이면 뭐라고요? 부사형 전성어미가 쓰인 부사절을 가진 아닌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동생은 주희와 상관없이 얼음을 먹었다. 전체 서술어는 먹었다인데 상관없다. 뭐예요? 형용사죠. 그래서 이 형용사에 어미, 전성어미 뭐가 쓰인 건가요? 이가 쓰였어요. 그래서 뭐처럼 쓰였어요? 부사처럼 쓰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부사형 전성어미 이 부사절을 갖는 문장 눈이 부시게 그죠? 부시다. 그 다음에 잘하다, 다르다, 그 다음에 상관없다, 부시게, 잘하도록, 나게. 이런 전성어미 이게도록 아서 어서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 아서 어서는 아까도 이어진 문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어진 문장으로 보기도 하고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으로 보기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 가장 쉽고요. 관형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 가장 복잡하죠. 왜?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냐 없냐 따지면 되고 나중에 그 다음에 명사절을 가진 문장은 그 뒤에 조사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문장 성분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명사절 관형절이 가장 복잡하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서술절을 가진 않은 문장은 좀 쉬운데 여러분이 혼문장과 헷갈린다. 뭐가? 보어가 있는 혼문장과 헷갈리지 않으면 된다. 자, 서술절을 가진 않은 문장은 표지가 없어요. 그래서 표지가 따로 없는데 주어가 2개 나타나고 서술어가 1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서술절을 가진 않은 문장은 주의 특징을 주로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저희는 목소리가 곱다. 그 다음에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차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내가가 있는데 또 다른 수식해주는 말이 있네요. 그러면 얘네를 잠깐 가려보면 내가 마음이 착하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착하다. 내가가 전체 주어고 마음이 착하다가 전체 서술어인데 이 전체 서술어에 또다시 주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마음이 안긴 문장의 주어고 안긴 문장의 서술어가 착하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난 친구는 뭘 꾸며주나요? 바로 마음을 내가 만난 친구는 다시 자 내가 만난 친구가 전체의 주어 역할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전체 서술어가 이게 마음이 착하다고 전체 서술어이고 그런데 이 전체 주어 안에 또다시 뭐가 안겨 있어요. 이 만난 친구가 안겨 있네요. 그러면 만나다 친구를 이 아니고 만난이 안겨 있네요. 만난이 안겨 있어요. 죄송합니다. 만난이 안겨 있어요. 만난이 뭘 수식해요? 친구를 수식해요. 그래서 얘는 뭐야? 만나다인데 어미 뭐가 쓰였습니까? 니은이 쓰였어요. 니은은 관형사용 전성어미죠. 그러면서 친구를 꾸며줘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관형절이다. 만남만 뭐예요? 관형절이네요. 이 관형절이 안긴 문장 또 서술절이 안긴 문장. 그래서 이 서술절을 아는 문장에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과 동시에 쓰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관형절은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판단한다? 자, 피수식어를 절 안에 넣어봐야 친구를 만났다. 목적어가 생략돼 있고 그 다음에 주어도 내가 만나니 절이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는 생략되지 않았고 친구를 이라는 이 관형절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에 인용절을 아는 문장을 볼 텐데 인용절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고나라고라는 혹은 하고라는 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 라고랑 하고는 직접 인용절. 그 다음에 고는 간접 인용절이에요. 간접 인용절은 그 사람의 말을 좀 변형해서 직접 인용절은 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래서 그냥 고아라고 혹은 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는 희준에게 살 빼러 가자 라고 말했다. 그러면 여기서 살 빼러 가자 얘가 뭐예요? 안긴절이죠. 그 다음에 그가 밥을 먹는다 얘가 안긴절이고 고라는 조사에 의해서 인용절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명사절을 가진 다양한 문장 성분 아까 했습니다. 자, 뭐에 따라서 뒤에 오는 조사 만약에 조사는 생략이 될 수 있으니까 조사가 생략됐다면 넣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를 바란다 목적어 역할 기 명사절이 그 다음에 희기 가 눈 얘는 주격조사니까 얘는 이 명사절이 주어 역할 오기 전에 얘가 겨울이 오다가 전을 꾸며지니까 관형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학교에 가기에 이르다 애가 부사격 조사니까 얘는 이 명사절은 부사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형절의 종류 뭐죠? 관계관형절 동격관형절 앞에서 했습니다. 자, 서술절 하나 더 볼까요?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착하다 아까 했고 요 문장 한번 해볼게요. 자,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값이 싸다. 그러면 산 배추는 까지가 주어 부고 값이 싸다가 서술부예요. 그래서 전체 서술어는 뭡니까? 값이 싸다. 이 서술부에 주어 서술어가 있으니까 얘는 서술절이 되겠네요. 그죠? 이 서술절 하나 확인할 수 있고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 그러면 그가 시장에서 샀다. 그런데 어미가 뭐가 쓰였습니까? 니은이 쓰였어요. 산, 사 플러스 니은이죠. 관형사용 전성어미가 쓰인 관형절인데 이 관형절은 배추를 꾸며주죠. 그럼 이 피수식어를 넣어봐요. 네, 그가 시장에서 샀다 배추를 뭘로 기능해요? 목적어로. 그래서 이 관형절은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까지 판단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아까 했고요. 얘가 서술절이고 내가 만나니 관형절이에요. 친구를 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뭘 다 봤어요? 문장의 확대까지 모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연습 문제가 또 꼭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계속 강조하지만 이 문장의 확대는 이제 대입까지 꼭 나오는 거고 아주 중요한 요소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지금 학습해 두면 되고요. 이 문법은요. 경험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경험 뭐예요?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봤느냐. 그래서 이 문법은 제가 강조하지만 양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그냥 풀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금방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연습 문제 중에서 지금 뭐 이렇게 샘플이 있으니까 봐봐요. 여기 문장이 뭐래요? 다음 흠 문장을 연결어미를 활용하여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고 두 흠 문장의 의미관계를 쓰라. 쓰시면 되죠. 그러면 일단 샘플로 몇 개만 해보면 봐봐. 승현이가 공부를 한다. 승현이가 도서관에 간다. 그러면 승현이가 공부를 하려고 도서관에 간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주어는 생략해도 되고요. 그러면 자,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라는 거고요. 다음 문제가 13번인데요. 자, 안긴 문장을 찾아 이렇게 괄호 표시하고 그 절을 문장으로 쓰고 어떤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지 쓰래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가랑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그러면 안긴 문장은 뭐예요? 소리가 없다죠. 그런데 이 이라는 전성어미를 통해서 부사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장 성분은 부사어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부사어니까 부사절이죠. 그래서 생략된 문장 성분 없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연습 문제 숙제로 잘 하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